10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온라인 패널 좀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패널이 대전성모병원의 이면희 선생님, 또 성빈센트 병원의 장원영 선생님,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노지웅 선생님, 인천 성모병원의 변재호 선생님, 또 장재혁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의 장재혁 선생님이 온라인에 계시고, 또 플로에는 부천 성모병원의 변성욱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다른 분들의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드리고자 제가 앞서 호명한 그런 순서들로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부천 성모병원의 변성욱 선생님이 플로에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성모병원의 변성욱입니다. 오늘 축신자로서 이렇게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김찬준 교수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룬이나 이제 스텐트 같은 디바이스를 딜리버리를 할 때 가이드질라 같은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물론 사용하지만 다른 방법들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이제 두 개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앵커 벌룬 이용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딜리버리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는데 경험하시기에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이드질라 같은 익스텐션 카테터를 써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병변에 대해서 그런 인디케이션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디케이션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문서화되거나 정리되거나 데이터화된 인디케이션은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큰 학회의 이제 주제가 되는 칩 병변, 그 중에서도 하일리 톨튜스하거나 아니면 하이 칼시파이드 리전, 특히 칼시페이션된 리전은 혈관의 주행이 비교적 톨튜스 안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으면 이 어디셔널 서포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링 벌룬이나 아니면 다른 것도 물론 어디셔널 와이어나 당연히 고려할 수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상대적으로 편하고 다른 베슬의 데미지로 가능성이 적을 때 당연히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래도 또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하일리 카시파는 LAD나 아니면 서클 리전인데 저킹 카테터 같이 굉장히 서포트가 적은 가이딩 카테터로 하면은 익스텐션 카테터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거나 이제면 오히려 가이딩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심하고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백업 서포트가 좋은 가이딩 카테터 플러스 익스텐션 카테터를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전 성모병원의 이면희 선생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연자분들께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앞에 좀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성모병원 이면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마지막 강의해 주신 오규철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병원도 그렇고 많이 이제 컴플렉스 PCI도 들어가고 에크모 인셔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소노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인셔설 자체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디카눌레이션을 사실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크모에서 사람도 잘 살려놨는데 이렇게 에크모 라인 빼다가 잘못돼서 수술하면 사실 오퍼레이터 마음도 아프고 해서 디카눌레이션 질문 드리려고. 첫 번째는 디카눌레이션 할 때 요즘에 다 퍼큐테이터 디바이스를 쓰는데 교수님 생각에서는 또 여러 프로그라이드 2개 쓰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라이드 하나에다가 플러그 베이스나 콜라겐 베이스 디바이스를 병합해서 쓴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크모 라인을 빼고 난 다음에 혈관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대부분 이제 그렇게 교수님의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최근에 시작은
그 프로글라이드 2개 안 되면 3개까지 쓰는 걸로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그렇게 한번 경험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 여기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경험을 얻은 거는 이제 프로글라이드 하나랑 페모실 하나로 요즘에는 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할 때 뭐 무조건 모든 환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그 캐뉼라 펑처 해가지고 와이어 넣어놓고 프로글라이드를 하나 넣어서 이제 프리클로즈 하듯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를 잠그면서 페모실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페모실 준비해가지고 이제 페모실을 넣어 놓으면은 그 페모실 아까 이제 보여주셨듯이 그 페모실의 다이레이터 부분 이제 약간 좀 두꺼워지는 부분이 이제 딱 거기 들어가서 그거의 혈관을 막는 것과 이제 프로글라이드가 이제 수초로 막는 게 그 두 개가 해서 피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그냥 프로글라이드 수초 피니시하고 거기서 페모실 끝 하면은 디플로이 하면은 대부분 거의 다 100% 막힙니다. 진짜 뭐 컴프레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텔 퍼퓨전도 페모실 하나 추가해서 막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프랙티스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페모실 넣었는데 피 나는 경우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카시파이드 리전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덜 뭐 프로글라이드가 덜 물려서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럴 때 만약 피가 난다 그러면 프로글라이드 하나 더 넣어가지고 뭐 이제 테바 할 때 프리클로즈 하듯이 이제 양쪽 돌려가지고 프리클로즈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페모실 넣어가지고 막히면은 하고 한 케이스인가 2케이스 정도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프로글라이드를 하나 더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혈관 상태 평가하는 건데 가슴이 굉장히 아파서 사실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하는 게 중요하고 뭐 근데 소노를 본다고 해서 잘 보이지는 않고 이미 거기에 굉장히 큰 뭐 19cm 이런 20cm 캐뉼라가 들어가 있어서 혈관이 과연 괜찮을까 이게 과연 처음에 흉부외과 선생님이 제대로 커먼 페모럴을 펑션을 해주셨을까 많이 고민은 되기는 하는데 그 디스탈 펄스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 페모랄 에리어의 디스탈 만져보고 팜리티알 뭐 DPP 만져보고 괜찮으면은 일단은 뭐 나중에 ABI 한번 해보거나 그렇게 하고요. 제가 루틴하게 안지오그래피컬리 이밸류에이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 충분히 이상한 뭐 약간 스테노시스도 있고 하기는 할 텐데 환자가 뭐 특별히 증상이 없거나 림 이스케미아의 사인이 없다면 일단 좀 경과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일단 에크모 넣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마이너한 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장원영 선생님이 환자 사정 때문에 저 오랜만에 뵙는 용인 세브란스 노지웅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두 분의 연자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수남 교수님한테 제가 아직 밍스 사용 경험이 없어서 혹시 밍스의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밍스2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밍스가 러닝 커브가 다른 거에 비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새로운 밍스2는 밍스1에 비해서 그런 러닝 커브가 좀 짧은지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김현 선생님 CTO 할 때 8프렌치 페모실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페모실 디스크 넣은 다음에 잘만 다져주면 8프렌치도 가능합니다. 아, 네. 오프라벨로 페모실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긴 했었습니다. 그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밍스의 장점은 일단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있겠고 그 바이퍼케이션 리전에 이제 쉬스 로케이션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밍스가 이제 밍스 컨트롤로 바뀌면서 약간 뭐 더 심플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이게 인트라바스큘라의 벌룬 인플레이션을 시켰다가 익스트라바스큘라의 실런트를 넣고 인트라바스큘라의 벌룬을 디플레이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생각은 되게 심플하지만 프로세스 자체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에 익을 때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제 편한 것 같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오규철 교수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서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에크모가 없는 병원에서 있는 병원으로 오고 한 10케이스 정도 경험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보통 이제 에크모 넣은 다음에 이제 C라인을 주글라로 CVP 모니터링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그쪽으로 넣으면 플루이드 들어가는 게 다 에크모로 빠져나가니까 페모랄로 잡아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대부분이 CRRT를 돌리는데 이제 페모랄 반대에 남은 거에 CRRT 라인과 C 라인이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그게 또 CRRT 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RRT와 C 라인 이런 많은 라인이 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세팅을 보통 하시는지 정말로 그 주굴라나 이런 서브클라비에 잡은 C 라인이
전 에크모 잡은 환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굉장히 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고민을 했고 사실 근데 저길러 베인으로 잡아서 그렇게 C라인으로 약을 줘서 그게 바로 에크모를 갖다가 결국에 다시 뭐 아테리로 돌아와서 티슈 퍼퓨전이 되는 거니까요. 뭐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저도 항상 보면서 약을 줬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이게 환자가 뭐 잘못되거나 에크모를 잘못했거나 이게 아니라 저길러 C라인을 약 주면 저기로 다 빠지는 거 아닌가 고민은 많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런 에비던스가 있거나 뭐 C라인으로 준다고 해도 그 준 약이 다시 RA로 돌아와서 에크모로 빠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 패스웨이는 자체는 그 페모랄로 들어간 그 IVC에서부터 RA 사이에 뭐 어디 특별히 갈 만한 그 헤파틱 이런 쪽으로 갈 만한 데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두 개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 그 CRRT 말씀하신 거는 사실 에크모에 있는 환자들은 뭐 CRRT 카테터를 하나 새로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에크모 라인에 연결하면은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환자한테 뭐 한번 덜 찌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에크모 있는 환자들의 CRRT는 그게 연결하는 충분한 그 간호진의 엑스퍼티스만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 라인 잡는 것보다는 확실히 에크모를 통해서 CRRT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 약물 그런 점도 이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주은호 선생님 혹시 코멘트 있으세요? 네, 최근에 로타가 많이 늘어가지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최근에 저희가 로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저는 요새 로타 많이 하면서 고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그런 로타 할 때마다 항상 어드밴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병변까지 어드밴스 하는 게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막 그 어드밴스가 안 되다 보면은 병변에서 킹킹 될까봐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사실 그 누구가 이제 리전에서 멈춘 사람은 없을 거고요. 아마 킹킹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서 멈춰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뭐 아까 전에 어드밴스 시킬 때 항상 저희가 뭐 알기로는 뒤에 이제 클립을 고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밀다가 안 되면 다이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와이어를 굉장히 팽팽히 잡고 이게 다이나를 하면서 해서 겨우 넘어가고 근데 또 그분들이 에올타가 톨쳐스 하면은 거기서 또 어드밴스가 안 돼가지고 킹킹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혹시 최익준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주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시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로타가 딱 들어가면 일단 환자 상태가 일단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긴장을 좀 하게 되고요. 로타 소리가 돌아가면은 그 소리 때문에 한 번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가 도움이 또 안 되면은 또 한 번 세 번째 또 소리 지르고 뭐 왜 놓치냐 와이어 빠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최익준 교수님께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주셔서 비기능한테 혹시 오히려 보강을 주셔서 더 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인디케이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록시말 리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그 주은호 교수가 말했지만은 이 킹킹이 되면 계속 가이드 와이가 드러났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와이가 굉장히 스티프하기 때문에 디스로 가면 퍼포가 쉽게 될 수 있고 퍼포를 막기 위해서 약간 끌어당기면은 또 이게 저항 때는 금방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죄 없는 어시스트만 혼날 수 있는데 프록시말에 있는 혈관을 골라서 또 디지털 혈관이 깨끗한 걸 보고 깊숙하게 넣으면은 이런 킹킹이 되는 경우도 줄여줄 수 있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이런 경험들 쌓이고 하면은 이제 미드 쪽도 할 수 있지만은 처음 이제 비기너 할 때는 프록시말에 병변이 있고 디지털 혈관이 괜찮은 고르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컴플리케이션이 없이 잘 끝낼 수 있습니다. 저도 코멘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하는 랩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일본 선생님들 하는 랩에서 보면
일본 선생님들 랩에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한 명은 시간만 봅니다. 그 15초에서 20초 되면 자동적으로 20초 됐다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끝에는 와이어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이어를 우리가 이제 클립을 끼워 놓기 때문에 와이어가 뛰쳐나온다든지 아니면 딸려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걸 즉시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팀 어프로치가 처음 시작할 때 있게 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다이나글라이드를 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변재호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인천성모병원 변재호입니다. 저는 최익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추노 선생님과 교수님들께서 코멘트를 잘 해주셔서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초심자로서 제가 이제 로타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많이, 아직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시 라디알로 하다가 이거 로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페모랄로 어프로치를 바꿔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라디알로도 크게 해도 크게 페모랄과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1.25, 1.5내로 다 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성센터 허성호 선생님이랑 대전성모 이규섭 선생님이 만든 레지스트리 데이터 보시면은 그냥 거의 1.5에서 8, 90%가 다 이루어집니다. 1.75까지도 거의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로타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로타로 모든 플락을 다 갈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칼슘을 다 갈아 없애는 게 아니라, 로타블레이터는 칼슘의 크랙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전 모디피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1.25나 1.5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라디알 6프렌치도 저는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재혁 선생님. 음소거 해야 됩니다.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네, 최익준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찬준 교수님께서 가이드 익스텐션 카테터를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로타를 사용하게 될 경우 가이드 라이너나 가이드 질라 이 두 가지 중에 혹시 선호하시게 되는 게 있는지와, 그리고 로타를 할 때 RPM은 병변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주로 결정을 하시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병원에 가이드라인은 없어서 제가 경험이 없는데, 가이드라인은 아까 김찬준 교수님 강의에서도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RPM은 병변에 따라서 RPM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아직 경험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나 1.5 커야 이제 1.75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6만에서 18만 RPM, 보통 한 18만 정도는 일본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 RPM을 많이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18만 RPM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병변에 따라서 RPM을 변경한다, 이거는 저는 근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코멘트, 이순환 선생님 그런 강의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글라이드를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프로글라이드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페모실이라든지 사용하는 이제 인플로메이션이 생기면은 이런 그 프로글라이드에 들어가서 1번, 2번 이제 그 시퀀스가 있는데, 2번 시퀀스가 저항이 있어서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스킨 프리퍼레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스킨하고 베슬 사이에 있는 그런 스카 티슈라든지 카시파이드 그런 스킨들을 좀 더 모스키토라든지 좀 많이 확장시켜서 저항이 없으면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베슬 아래쪽에 카시파이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일본 그러한 병변이 있을 때는 좀 모스키토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장시키고 하면은 잘 좋은 리절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스킨 프리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끝까지 참여해 주신 또 5분의 패널 선생님, 또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추은호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